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전직하니까 연습을 할 수가 없네요. 반갑습니다. 거상 김방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 무도장 30단계 그리고 도전 모드 5단계까지 클리어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사전에 이제 본캐 도전 모드를 깨는 영상을 녹화할 수가 없는 환경이어가지고 우선 내가 먼저 무난하게 클리어 해놓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겠다 라고 해서 미리 전직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연습 모드가 불가능합니다. 이 연습 모드는 제 도전 모드를 들어가는 연습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전직 시험에 대한 연습하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전직하니까 연습을 할 수가 없네요. 직접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녹화를 하면서 알려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선 제가 무도장 30단계를 클리어하는 데 있어서는 본캐 같은 경우는 람체와 기간제를 받았던 거를 사용을 했고요. 민첩성 불사조의 깃털을 먹여서 올 민첩성을 찍어주고 천하장사 지력과 민첩 두 가지를 다 먹어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하 장수들은 모두 동일하게 갖고 왔고요. 무도장 30단계는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만 28단계에 나오는 동룡 몬스터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본진 바로 옆에 나오게 될 경우 침을 막 쏴대면서 마나번을 하기 때문에 억가 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한 번만에 클리어 하실 텐데, 저는 그 억가를 3번이나 당해가지고 당일날에 깨지 못하고 다음날에 깼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무도장 30단계는 28단계 동룡 나오는 구간만 좀 조심하시면 쉽게 클리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바로 도전 모드 5단계를 진행을 했는데요. 진행했었을 때 제 스펙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캐는 신수부 청룡을 착용했고 장가로에 아마 5셋, 사령반지 2셋 껴주고 방고셋 껴줬습니다. 그리고 지국천왕 같은 경우는 주택악투에 변철라, 아마반지쌍, 그리고 공중을 무조건 잘 잡아줄 수 있는 꽃 같은 존재 지국천왕부 필수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방고셋과 화염셋 착용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설사계 최무선 전설 장수 중에서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골랐던 이유는 말 그대로 저항 깎을 장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사령셋 껴줘서 만화 뻥튀기 해줘서 최대한 스킬 많이 쓸 수 있게 해줬고요. 도철은 이제 힘 이전 수동으로 하지 않고 사냥했습니다. 그냥 테가투 풀테셋 껴주고, 그 다음에 음양사는 기간제 흑방 착용했고요. 만화를 지속적으로 리필해줄 수 있는 류방 데리고 왔고, 김유신 데리고 와줬습니다. 패시브 장수는 맹우와 유신 두 가지가 존재하지만 저는 손자병법 하나밖에 먹지 않았기 때문에 장수칸이 여유가 없었어서 마저 패시브인 김유신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5단계 때 지국부 단일 딜로만으로는 약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내공으로 내전주를 계속 걸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내전주가 먹히진 않지만 몬스터들이 멈추진 않아요. 다만 공중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틈틈이 내전주를 걸어주면서 서브 딜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2배 딜을 넣어줄 수 있는 서양청수의 서청총을 데리고 왔고요. 만화를 리필해줄 수 있는 도술사 3마리를 추가적으로 데리고 가줬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차피 도술사는 이제 깼기 때문에 그냥 영혼석 갈갈이로 버려도 되는데, 제가 깼던 조합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기다렸다가 오늘 녹화하면서 안내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50 되시고 나서 아마 임무수행원에게로 가시게 되면 예언자 왕원에게 바로 가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2차 전직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원은 저는 이제 전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동하는 주문서가 없었지만, 왕원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도 지금 나오진 않지만 요 위에 상단에 완료 퀘스트 완료하신 다음에 전직 마무리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전직 체험하는 이제 국가별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은 지국천왕과 어울리는 화속성이고요.
그래서 조선 국적을 택하시게 되면 지국 딜이 더 올라가겠죠. 속성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도 원래 조선으로 바로 넘어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차피 일본은 쳐다볼 일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조선이냐 여기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중국은 저항을 깎을 수 있는 1대 종사의 봉이라는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당분간 승전국을 좀 더 땡기려고 오랫동안 좀 머무를 예정이기 때문에 고민 없이 중국으로 택해줬습니다. 아마 지국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2차 전직 하셨을 때 어디서 스타트를 다시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왜냐면 여기서 전직을 하게 되면 2차 전직에 대한 무기를 공짜로 한 개 줍니다. 더불어 기와의 서양 먹지 않아도 해당 원하는 국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번째 전설 장소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전설 장소를 어떤 걸 만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최무선 이후에 저는 여포를 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중국에 있어야 됐기는 했었고요. 만약 조선으로 가신다라고 한다면 노부츠나를 바로 만드실 조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타 그 이외에 치오메를 만들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는 분들은 다시 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장수들을 챙겨줘야겠죠. 근데 저는 차라리 어차피 2차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혹은 인도 이런 아이템들이 조금 더 값을 쳐서 받기 때문에 1대 종사의 봉 혹은 인도 남자 국적을 했었을 때 투신 건갑 이런 무기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직을 하시게 되면 이제 250 이후에 본캐가 외형이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국천왕은 만렙이 되어 250만 그때 당시에 만렙이었죠. 250만 렙이 됐으면 만렙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만렙 확장을 하러 가는 곳은 사리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50이 되자마자 지국천왕을 바로 만렙 확장을 해가지고 꾸준히 사냥을 해줬는데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캐 같은 경우는 퀘스트를 완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로 만렙 확장이 돼서 추가적인 아이템이 필요로 하지 않고요. 지국천왕 같은 경우는 부가적인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리불 앞에 와보시면 여기서 레벨 확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구천왕이 뜨지 않지만 250만 레벨 달성하시게 되면 지구천왕 칸이 뜨시게 될 거고요. 그 이하 재료는 생명의 비약 1개, 각성석의 조각 20개, 영웅의 영혼석 50개가 필요로 합니다. 설명 눌러보시면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장수들 같은 경우는 사천왕과 명왕 그리고 일반 장수는 안 되고요. 전설 장수까지만 레벨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료는 저는 이제 이게 뜨지 않기 때문에 채무선 한번 해볼까요? 네, 영웅의 영혼석 50개 필요하고요. 비약 1개 있어야 되고 각성석의 조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렙 확장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251이 되어야지만 다음 퀘스트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번에 한번 별자리 확장과 고고화 퀘스트를 동시에 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냐면 광려산 초입에 있는 임무수행원 앞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퀘스트를 깨기 전에 어떠한 아이템을 준비하면 되는지 제가 미리 설명 띄워서 준비하실 수 있게 업로드해 놓겠습니다. 광려산 초입에 도착을 했고요. 광려산 원정대 단장을 눌러보시면 저는 미리 클릭만 해놨었는데요. 클릭하시면 자연스럽게 바로 그냥 완료가 가능하십니다. 완료 눌러주도록 하고요. 요거는 굳이 안 깨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미리 받은 거고요. 수송물자 두 번째 걸 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확인 비행물체 제가 업로드 해놓은 거 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준비해 왔거든요. 비사의 날개 가죽 3개 있으니까 바로 클리어 해주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퀘스트는 그냥 완료 바로 되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다 방금 눌러보니까
추적자 설해에게 가라고 하네요. 추적자 설해는 위로 올라와 보시면 임무수행원 누르셨을 때 12시 방향 쪽에 있습니다. 같이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퀘스트를 다 받아놓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냥 받은 건데, 굳이 구지모 감시병 50마리 잡지 않아도 제가 안내해 드리려는 하는 퀘스트는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시간 되실 때 별도로 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국천왕으로 도전 모드 깨는 건 처음이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개인 무도장에서 3번 연속 동룡이 본진 옆에 나와서 억가당해서 그렇지, 도전 모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번만에 쉽게 깼거든요. 마지막에 5단계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화신 바로 던져주시고 1번, 2번, 3번, 저는 이제 부대를 1번, 2번, 3번 쓰거든요. 폭딜 넣어주세요. 그냥 깬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냥 바로바로 폭딜 넣어주시고, 중간중간 각성 내공으로 내전주 걸어주시다 보면 알아서 공중은 지국부가 잡아줄 것이고, 지상은 이제 화상딜과 디버프 깎는 둘이서 알아서 해줄 것이고, 주력 딜레인 장가로가 해결해 줄 겁니다. 말하다 보니까 추적자 설해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퀘스트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냥 완료되는 것들은 바로 눌러주는데요. 요것도 패스해 주도록 하고요. 두 번째 거 눌러주시면 요것도 그냥 완료 가능합니다. 요것도 다시 한번 또 눌러보니까 바로 퀘스트가 완료되네요. 이제 만나기엔 이르고 수호신장을 만나라고 합니다. 우선 추적자 설해한테는 이렇게만 퀘스트 받아놓도록 하고, 이어서 임무수행원 비공정 쪽으로 갈 거거든요. 비공정 기술자 오문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문을 도착하셔서 클릭하시면 이제 불완전한 비공정 첫 번째 거 따라서 눌러보도록 하고요. 식혜 준비해왔죠. 식혜 바로 클리어 해주도록 하고요. 두 번째 영혼의 강철 거침없이 클리어 완료합니다. 세 번째로 강화된 목재와 철목 3개 갖고 오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클리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제 톱니 조각 완료해주고 박려산 정상 출입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퀘스트 두 번째도 뭐 받는 게 있나 본데 그냥 누르면 클리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비공정 들어가는 퀘스트 완료까지 했고요. 여기서 이제 임무 수행원 보면 안내인 성원이 있습니다. 안내인 성원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인 성원에 도착하시면 이제 한 번씩 눌러 보셨을 때 첫 번째 거를 같이 눌러 볼게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바로 클리어가 되고요. 두 번째 거 눌렀을 때도 그냥 바로 클리어가 되네요. 광려산 이동 주문서도 공짜로 한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그냥 누르면 바로 클리어가 됩니다. 비교적 그냥 대화만 하면 되니까 좀 편하네요. 언제까지 얘기하는 거야? 드디어 끝났네. 이제 별자리 방금 받았기 때문에 퀘스트가 클리어 됐습니다. 이렇게 퀘스트를 클리어 하시게 되면 이제 별자리 Z를 눌렀을 때 별자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지국천왕도 이렇게 별자리 정보는 나오지만 저는 아직까지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슬롯을 뚫질 않았겠죠. 이제 뚫으려면 자리마다 1억과 식량 5개가 필요로 합니다. 요거는 추후에 제가 별자리 올릴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별자리가 개편돼 가지고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시고 개편된 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어차피 지국천왕 별자리 뚫을 거기 때문에 제 지국천왕 별자리 뚫으면서 추후에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퀘스트 뚫는 것까지만 같이 알아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별자리를 퀘스트를 깼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고고학 퀘스트를 깨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학 퀘스트를 깨려면 저도 지금 이제 고고학이 클리어가 안 돼가지고 아직 미션을 완료 못했는데요. 아마 이제 저도 그 이하 퀘스트는 깨놨었는데 제일 먼저 임무 수행을 눌렀을 때 예언자 왕원에 가시면 황제 헌원의 인장을 한 개 갖고 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업로드 해놨었던 추가적으로 식혜 3개가 필요로 하거든요. 여기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왜냐면 포탈 주문서를 줘요. 그래가지고 클릭하시다 보면 황제 헌원의 인장 갖고 오라고 하는 거를 클리어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식혜 3개 갖고 오라는 임무도 주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포탈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250 2차 전직하자마자 퀘스트를 깨려고 하면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전직하자마자 최대한 본캐를 251까지 레벨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헌원의 인장 갖다 바치고 식혜 3개 갖다 바치다 보면 다음 퀘스트 이제 깨야 될 게 고고학 퀘스트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임무 수행을 눌러보면 백상의 고고학자가 있는데요. 얘를 눌러보시면 부지모 장로 100마리, 고주 100마리, 사육사 100마리, 시녀 100마리 잡아오라고 합니다. 보시면 12시 방향에 몬스터들 다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셔서 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무에 대한 보상으로 고고학 특성을 받았고요. 눌러보시면 이제 고고학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이라는 거는 사실 광려산 이상에 있는 몬스터를 잡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지모 1족을 잡아도 되고요. 저희가 그때 제가 다문으로 항상 보여드리는 환상계곡 새벽이나 석양 혹은 협곡 요 안에 광려산 정상 이상에 있는 몬스터들을 잡으시게 되면 일정 확률로 유물지도가 같이 추가적으로 드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물을 열심히 까셔가지고 고고학으로 아이템을 획득하시게 되면 이제 조녀 같은 분들은 마을에다 갖다 파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정령보관소를 누른 다음에 고고학을 눌러보시면 저는 아직까지 수집한 유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되는 게 없지만 다 까셔가지고 고고학을 획득하시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버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 한번 수집된 것들은 중복적으로 추가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버려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물 법률 파편 같은 경우는 2차 전직 이후에 지국천왕이 각성 4천왕이 되려면 법률 파편 8개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 법률 파편 같은 경우는 꼭 팔지 말고 냅둬 두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매주 주간 고고학자 요청으로 광려산 퀘스트를 주게 됩니다. 이걸 꾸준히 클리어 하시게 되다 보면 유물지도도 공짜로 3개 주는데요. 여기서 까시다 보면 법률 파편이 나오시게 될 겁니다. 어차피 지구천왕이 3천억까지 가려면 저도 아직까지 2650억이라는 경험치가 남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저도 사냥을 꾸준히 광려산에서 사냥하면서 유물지도도 모으고 법률 파편 8개 모을 때까지 그리고 지구천왕의 본체인 고급 천왕검이 생길 때까지는 소금존에서 썩을 생각입니다. 아이템 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사냥터도 막 돌아다녀 보고 그리고 철개리도 잡아봤었는데 잡히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 정령이 상급이기도 하고 좀 상당히 좀 몬스터가 빨리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쾌적해지면 무기를 착용하게 되면 그때 다시 철개리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2차 전직 이후에 고고학, 별자리, 클리어하는 퀘스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도전 모드를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 스펙이랑 비슷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클리어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추가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개인톡 주세요. 감사합니다.